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래로보틱스의 CTO 맡고 있는 최호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부 시절부터 솔리드웍스를 전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참 10년 넘게 오랫동안 쓰고 있고요.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다소에서 이런 자리까지 초대해 주시니까 되게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건설 현장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하자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로봇이 핵심이 되는 하나의 축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자율주행 로봇의 개발과 적용 사례라는 제목으로 거창한 제목으로 발표를 해볼 건데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솔리드웍스랑 연계를 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관점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로봇을 어떻게 다수의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전에 발표해주신 로켓부스터님의 발표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워크플로우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고 사실 앞으로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당탕탕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100조가 이제 물 위를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래에서 어떻게 물장구 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이제 그 위에서 결정이 된 100조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호식이고요. 고리로보틱스에서 CTO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 있고, 예, 저희 교수님이 이제 데니스 원 교수님이시라고 UCLA 로멜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기계공학을 이제 박사과정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UCLA 로멜라의 초기 멤버 중 하나다 보니까 영상에 이렇게 보이시듯이 정말 다양한 로봇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이제 주로 2족이나 4족 로봇, 내지는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보행 로봇들,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터 같은 다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제 다관절 로봇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행 로봇은 이제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로봇 중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은 로봇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보틱스의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다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로멜라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 로봇을 하면서 이제 박사과정 동안에 배웠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로봇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하나만 잘나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최적화가 돼야지 고성능, 하이퍼포먼스 로봇이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고려로보틱스라는 회사는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스타트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나 해외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은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악화와 근로자 부족이 제일 큰 이슈인데요. 이제 국내 상황을 먼저 한번 볼까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내국인 근로자가 매년 약 17만 명 정도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마저도 노조 활동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53세라고 합니다. 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흔히 정년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일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정말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현장에서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냥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배상금을 수백억씩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이게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기업의 관점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를 한번 볼까요?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있는 바이든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미국 건설 실업률을 미국 건설 실업률이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차 대전 때 직후에 이제 건물을 막 짓던 때랑 비교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건설 부문에서 약 50만 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마저도 이제 주로 이제 대도시에서 빌딩을 짓거나 하는 건 그나마 낫겠습니다만 대규모로 이제 어떤 공장을 자처한다고 했잖아요.
공장을 보통 짓는 곳들은 교외나 시골 같은 곳에 이제 땅값이 저렴한 곳에 짓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는 더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인력난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양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무거운 것을 든다, 양중 이란 뜻입니다만 건설 현장에서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그 필요한 자재를 건설 자재를 작업이 필요한 곳에 갖다 놓는 배송의 개념까지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중이란 단어를요. 이제 건설 공기를 단축을 그럼 하기 위해서 아까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추가로 고용을 해서 야간에 양중을 하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건물을 짓는데 인력이 집중이 되고요. 밤 사이에 자재를 다음 날 지을 곳까지 이제 옮겨오는 작업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로써 발생하게 되는 노무 비용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현장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제 이 양중에만 들어가는 투입 인원이 한 8천 명 정도 되고요. 건설 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보자면은 이제 노무비 같은 경우는 12억으로 산출이 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건설 현장용 자율 배송 로봇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현장당 직간접비 약 50억 이상 현장당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을 도입이 됐으면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로봇이 짐을 옮기고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남겠죠. 그 데이터로부터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고 이제 건설 현장의 스마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화라는 비전 아래에서 일단 지금 당장은 공정률 70%쯤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의 무인 양중을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0%쯤이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저희 그 주민들이 타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작업자분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뭐 마감재들 같은 것들을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뭐 변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아파트 현장에서 프로토타입으로 필드 테스트를 수행했던 영상인데요. 이제 아파트는 친숙한 공간이니만큼 이제 잘 아시겠지만 꽤나 이제 아파트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한편 이제 일반적인 이런 고하중을 다루는 로봇들이 다니기에는 그렇게 친절한 환경은 아닙니다. 이게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좁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공장에 있는 로봇들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제자리 회전이라든지 등등의 추가적인 모빌리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좁은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컬리제이션이라든지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들도 필요로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거친 이제 공사장에 보면 분진도 많고 조도도 계속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거친 상황들이 있는 동시에 아직 납품이 되지 않은 그 상품으로서의 아파트라는 관점이 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세 가지 로봇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로봇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만 건설 자재를 나르는 자율주행 로봇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레로보틱스는 작년 사실 법인이 생긴 지는 작년 8월이고요. 저 되게 이제 막 갓 탄생한 회사입니다. 1년이 채 안 됐고요. 근데 이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원래 저희 회사는 포스코 건설에서 이제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는데 로봇을 만들지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 1월까지 총 3대의 로봇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양중이라는 개념에 대해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개의 물건을 나를 필요가 있겠다. 로봇 양중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개의 물건을 나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힘찬 두 번째 모델을 만들었고 추가로 이제 혁신적인 공합을 사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 초에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 사실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한 8개월, 9개월쯤 되는 사이에 전혀 다르게 생긴 세 가지 작동하는 로봇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되게 로봇 설계분들이라면은 꽤나 빠른 작업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저희 회사는 이렇게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돌 수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솔리독스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설계, 시뮬레이션, 생산 이 한 세 스텝 정도 나눠서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와 솔리드웍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설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는 솔리드웍스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가장 유용했던 거는 이제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설계 파일을 이제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끼리 공유를 함으로써 동시 작업이 가능했던 게 가장 시간을 단축했던데 좋았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드라이브에다가 설계 도면을 업로드를 해두고 이제 락을 풀었다가 잠궜다가 하면서 동시 작업이 가능했고 특히 이제 리비전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각자가 자기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도 어셈블리나 메이트 같은 게 깨지지 않고서 동시에 작업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웍스가 이제 직접 지원되지 않은 이제 형상관리 시스템을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외적인 형상관리 시스템을 예를 사용했을 때나 아니면 단순히 팩앤고를 사용해가지고 파일 공유를 했을 때랑 다르게 뭐 옛날 버전을 참고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압축 파일들 막 찾아가면서 옛날 형상을 뒤져봐야 되는 일도 없어졌고요. 서로 뭐 너가 이 파일을 어떻게 했네라고 싸우는 일도 없어졌고요. 의사결정이 많이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니즈가 다르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제 어셈블리 컴포넌트 파트라는 내부 개념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피규레이션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설치형 솔리드웍스에서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설정이라고 부르던 요소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볼트다 하면 서로 다른 길이에 대해서 쭉 추가를 해서 관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3D 익스피리언스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리셀러이신 한영솔루텍에서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BOM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계하면 구조 해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저희 로봇은 로봇과 중장비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로봇인 것 같은데요. 고하중을 다뤄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의 자중을 포함해서 500kg 정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500kg 정도를 들 수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하중에 대한 파단이 있을지 없을지, 변형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판단이 필요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 해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아도 시간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설계팀이 모든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팀이, 제어 팀이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초기 컨트롤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로스라고 저희는 로스를 엄청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로스라고 이제 로봇 제어에 있어서 미들웨어에 해당하는 유명한 친구가 있죠. 여기서 만든 좀 알려진 소프트웨어 중에 솔리드웍스 URDF 익스포터라는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솔리드웍스의 애드인 형태로 들어와서 솔리드웍스에 있던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URDF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링크랑 조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설계 디자인 파일들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줘요. 이걸 가지고서 손쉽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초기 컨트롤러,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 테스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기 컨트롤러를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동영상이 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양쪽이 시뮬레이션하고 약간의 후보정을 해주면은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로봇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작업이 되고 있다 하면은 그 사이에 하드웨어 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디자인 이터레이션을 마치고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자체적인 생산팀은 없어서요. 이제 외부에 있는 업체한테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BOM을 뽑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을 잘만 해놓으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BOM이 쫙 나오더라고요. 요걸 가지고서 저희는 사실 미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기성품 발주를 많이 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그 양식만 조금 맞춰가지고 업로드만 해주면은 저희 실제로 썼던 부품들이 한 5분이면 주문을 이제 수백 수천 개를 넣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형번을 애초에 만들 때 여기 그 올라와 있는 제품들의 형번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추가로 이제 아까 계속 공감을 했던 게 결국에 생산될 게 3D인데 2D로 가야 되느냐, 2D 도면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족도 있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2D 도면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가능한 한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미즈미사의 최신에 런칭한 맵이라는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저는 이걸 되게 정말 사랑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3D 설계 파일에서 스텝이라든지 STL 파일 같은 걸로 익스포트만 해줘서 올려주기만 하면은 그대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절삭 가공이라든지 절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해서요. 그래서 파일을 올려주면은 디테일들 조금 정해주고 이제 심지어 이제 자체적으로 캠 같은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려줘서 되게 간편하게 2D 도면 작업 없이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알차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홍보 자료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비주얼라이즈 기능을 써가지고 렌더링을 돌리고 있고요. 여기서 형번 관리 같은 것들은 3D 익스피리언스를 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URDF 익스포터를 가지고서 가제보상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초기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 사이에 하드웨어 팀이 미지미를 통해서 생산을 해주면은 거기다가 올려서 실제 구동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의 전반적인 발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솔리드웍스 그 다소 시스템의 스타터 프로그램으로 솔리드웍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해 주셨던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주셨던 이제 배지일 본부장님과 박병학 대표님 그리고 특히 저희한테 늘 이제 전화해 가지고 저희를 관리해 주시는 한영솔루스텍 최종화 이사님하고 이제 조은미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발표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